대협 시청자, 대주산업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주산업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사항들 전달해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대주산업의 주가가 전쟁으로 인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뭔가가 다른 포인트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잠시 뒤 기술적 분석 차트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현재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얘네들이는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서로 안달일까? 왜 자꾸 싸우는 걸까? 이런 이유를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지 이 판세 정세를 파악함에 따라서 주가와 같이 동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결국 대조산업 하게 되면 이런 식량 안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지수의 해지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전쟁에 따라서 식량 안보 문제에 대한 부분들까지 오늘 좀 전반적으로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길게 끌지 않고 핵심만 딱딱 짚어서 여러분들과 얘기해볼 테니 집중하시면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뉴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간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였기 때문에 다들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결국에는 공격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13일 밤에 이스라엘을 향해 수십 발의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한 300발 넘게 발사를 한 것으로 현재는 파악이 되고 있고, 근데 이 300발이 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을 했지만 크게 타격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공중에서 다 요격이 일단은 당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왜 이란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을까? 이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앞전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24년 4월 1일 만우절이었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이스라엘이 이제 시리아에 있는 그 이란의 영사관을 폭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 그 F-35 전투기를 해서 6발의 미사일을 투하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이란의 영사관이 폭격을 받는 일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해당 이라간 영사관이 폭격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혁명수비대라고 해서 그 이란의 정치 체제를 만든 어떤 혁명 군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혁명수비대의 뭐 장군급이 장성급이 거의 사망을 하면서 굉장히 큰 파급력이 있었고, 그 이스라엘은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을 이번에 공격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또 왜 이란의 영사관을 폭격을 했나?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정확한 이유는 없지만 여러 가지 추측만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여러 가지 추측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아무래도 이 이번에 폭격당한 이란의 영사관이 사실 혁명수비대라는 친이란 무장조직이 관할하는 지휘통제소의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날 영사관이 폭격당하는 날에 이 이라크의 무장단체가 드론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경납고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이 이번 이란의 영사관을 폭격을 했다.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됐다. 뭐 이런 추측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인 좀 보복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란이 이 대리 세력으로 이 하마스라던가 뭐 헤즈볼라, 뭐 후티 반군 등등을 지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러한 대리 세력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리 세력들이 굉장히 눈에 가시였을 거고, 그뿐만 아니라 이란 역시 굉장히 눈에 가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은 이런 식으로 비공식적으로 계속해서 서로 공격하는, 어떻게 보면 그림자 전쟁을 40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떻게 발언을 보게 되면 이번에 이란이 시리아 내에서 자신들의 위협을 증대시키고 헤즈볼라 같은 무장 그룹을 지원하면서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보게 되면 이번 이란 영사관의 폭격이 어떻게 보면 이란 네타냐후의 총리의 위기 돌파 수단이다, 뭐 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내에서 이 네타냐후의 총리의 여론과 입지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 네타냐후 사임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뭐 아무래도 이유는 뭐 인질도 묵과하고 뭐 민간인도 사살하고 있고 전쟁도 가자지고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미국 역시 이스라엘에게 총선을 지금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거를 거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쟁이 확정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총선을 하기 어렵다라는 명목상 총리직을 지속을 할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런 반시위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사그라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 돌파 수단으로
현재 전쟁을 확전을 하고 있고 미국을 끌어들여서 이란을 없애기 위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뭐 이런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번에 공격을 받으면서 이런 이스라엘 네타냐후에 대한 이 총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에 넘어가지 말라 미국에게 이런 얘기도 했었죠. 이러한 어떤 실마리들을 하나하나 종합해 보면 이번에 이란 영사관 공격의 배경에는 이런 이유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란도 전쟁을 원치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대응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게 여론마다 좀 말이 달라요. 뭐 어느 여론에서는 뭐 대응을 하지 않겠다, 미국과 협의했다 뭐 이런 식의 대응도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다른 데서는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지 않을지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여부도 같이 동행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추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다니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번 전쟁 사태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보는 쪽은 어디냐? 사실은 얘기하면 이 유가, 그리고 이 에너지 이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이 중동하게 되면 대표적인 산유국들이 포진해 있고,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유가에 가장 영향을 또 많이 미치는 국가들이 포집해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해서 이게 만약에 봉쇄된다라고 하면 고유가 그리고 장기적인 뭐 인플레이션이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수혜를 받는 쪽은 유가, 에너지 쪽이 될 것 같고, 하지만 앞전 시간에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 전쟁 때도 그랬듯이 이 식량 안보 역시 우리가 빠져놓을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다. 이 식량 안보가 현재는 좀 부각이 시장에서 덜 받고 있지만 이 부분 역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이 식량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도 견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과거 뉴스인데 이런 중동의 식량 안보가 흔들린다, 이런 전쟁 때문에 이런 말도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뿐만 아닙니다. 자, 결국 유가가 상승이 된다라는 것은 이 제조업들의 원가와 운송비 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원자재 가격, 최근에 또 원자재 가격들이 금이고 구리고 뭐 알루미늄이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식량 역시 기후 변화, 뭐 엘니뇨 현상,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곡물 가격까지도 점점점 대두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게 되면 이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라는 거, 인플레이션 상승이 된다라는, 결국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식량 가격에 대한 상승, 이런 곧 우리 곡물주들의 상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중동 전쟁에 따른 어떻게 보면 주가가 같이 함께 맞물려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자, 23년도 10월 달에 상승, 그리고 24년도 1월 달에 상승, 3월 달에 상승, 전부 다 중동 전쟁에 대한 이슈로 주가 상승이 나왔었죠. 10월 달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대한 전쟁 부분, 그 다음에 1월 달에는 우리 후티 반군이 또 이 선박을 치는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이 홍해에 대한 물류,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전쟁,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이 대주산업의 주가가 들쑥들쑥 움직였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 전쟁의 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대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지저항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전쟁의 이슈로 테마가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더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이번에는 뭔가가 다르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자, 일단 10월 달에 주가 상승이 나오고 나서 쭉 꺼지니까 또 빠졌었죠. 그리고 1월 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4월 달, 3월 달에 이슈가 발생하고 나서 또 쭉 빠지는 게 아니라 지지가 나와줬다는 거예요, 가운데. 그러니까 뭔가 평소랑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원래 쭉 빠져야 되는데 쭉 빠지지 않고 뭔가 지지가 나왔다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이 1,800원대의 위에 돌파를 위한
준비 과정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다를 게 없습니다. 이 과거 주가 패턴을 찾아서 현재는 어떤 부분들을 앞으로 미래를 예상해 볼 수 있을지를 보는 게 기술적 분석이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포인트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 식량 안보에 대한 문제가 시장이 더 두드러져야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만, 현재 이런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러한 특이점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더 나은 정보와 그 다음에 뉴스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